이데일리엔 주요 경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 1단계 무역 합의 공식 서명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존 관세 장벽 철폐 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양국 간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이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은 585조 9,808억 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6년 8월 8일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기대와 중동발 리스크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9거래일간 외국인은 1조 8,1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 시총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율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측은 최근 3자 회동을 갖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3월 주주총회에서 연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미 KCGI가 한진칼의 지분율을 17.29%로 끌어올린 데다 반도건설이 최근 경영 참여와 지분 8.28% 보유 사실을 공시한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이 둘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에게 강한 위협이 될 것이며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과 KB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렸습니다. KB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잔액 기준 코픽스 1.5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6%로 각각 전달보다 0.06%포인트, 0.0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지금까지 환매 연기를 발표한 펀드 말고도 추가로 연기한 펀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라임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로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까지 포함하면 누적된 환매 연기 금액은 모두 1조 6,7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모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와 여기에 투자한 16개 아들 펀드에서 3월부터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판매사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환매 연기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며 라임과 판매사 16곳, 증권사 3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첫 새 업무 보고로
과학기술과 AI를 주제로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기형 파생 결합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DLF를 판매한 K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심의 대상인 가운데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 로템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위기 타개에 나섭니다. 운유자산 매각과 사업 역량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조직 통폐합, 인력 조정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8년보다 0.9% 감소한 309만 2천 TEU로 집계돼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경제 소식 확인해봤습니다.